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오늘은 먼저 미래통합당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당 비대위원이 오늘 약속대로 새로운 정강 정책을 내놨습니다. 10대 약속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몇몇 세부안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조항에 기본소득을 약속을 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얘기죠. 피선거 연령 하향, 즉 18세부터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원 4연임 제한, 민정수석실과 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폐지,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TV 수신료 폐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등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과 경제에 관련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오늘 주로 이제 정치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내용 사실은 아직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제 의원총회 등등에서 다시 한번 좀 의견을 들어야만 합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의지가 많이 좀 정강 정책에 담긴 것도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특히 눈여겨본 내용은 무엇이고 이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통합당이 변해야 된다. 변하기 위해서 비대위 체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변할 것인가는 두 가지의 변화가 있는 거죠. 제일 큰 변화는 인적 지도자, 인적 쇄신이 중요한 거죠. 통합당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것인가는 당 지도부를 통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달라지는구나. 네. 정당에서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책에 변해야 됩니다. 정강 정책은 단순한 정책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당의 당헌과 정강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당이 체질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번에 정강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바꾸겠다고 보여준 겁니다. 내용을 보면은 물론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니에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통합당이 여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변화입니다. 네. 지금 이 내용은 과거에 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에도 수차례 논의됐던 내용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기초의회와 강역의회 통폐합. 저도 지난 총선 때도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 수차례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다 됐던 얘기고 또 권력형 비리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 이 얘기도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중요한 거는 새로 나왔던 또는 이전에 나왔던 얘기인가를 불문하고 통합당이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21대 국회에서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네. 특히 그중에서 기본소득을 앞으로 당의 제1 정강정책으로 삼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는 이 내용만 당에서 잘 정리가 돼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에 통합당의 정강정책이 이렇게 바뀐다고 얘기하면 저는 네. 통합당은 어떻게 보면은 총선 참패 후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더 구체화되면은 사실 민주당과 정책 경쟁을 하더라도 중도층을 견인할 수 있을 만큼의 파괴를 갖는 정책들이 대거입으로 나왔다. 네.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까지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변화를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저도 기본소득을 제1 정강으로 내세운 거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도 과거에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복지 체계를 근간을 바꿀 수 있는 또 기회이자 위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여야 모두의 과제가 될 텐데 아마 이제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뭔가 대안들이 나올 거예요. 다음 대선에서 굉장히 뜨거운 화두가 될 거라고. 네. 거기에 통합당이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먼저 선점한 꼴이 됐으니까 상당히 재밌는 경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또 하나 눈여겨볼 지점이 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야가 이제까지 수평적 정권 교체를 여러 차례 했는데 그때마다 언론 장악 프레임들을 서로가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 언론이 그 공기의 역할, 비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저희 권력의 뭐 기레기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론 장악 논란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손을 떼겠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네. 일이다. 언론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받아들였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사회 연임 제한 같은 경우에 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다른 다양한 방식들 과거에도 국회의원 의원수를 확대하자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연임을 제한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젊은층 또 여성층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국회로 많이 들어오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임 제한한다고 새로운 층이 많이 들어올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것의 실효성 문제도 그렇고 또 현실성 문제도 그렇고 좀 아쉽고 특히나 여성 부분들, 여성 정책이 이 안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통합당이 그동안에 가장 지지층으로 불렸던 게 여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여성 관련 정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기본소득을 가장 첫 번째 조항으로 내건 데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상당한 변화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울러 조금 몇몇 좀 부족하거나 좀 모자르는 듯이 보이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 오늘 나오니 안이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의원총회와 또 전국위원회 등등을 거쳐서 이제 통합당의 새로운 정강 정책으로 자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와 어떤 뜻을 더 담게 될지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합당 이렇게 새로운 비전만 선보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하기도 했는데 총선 백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난 21대 총선의 주요 패인을 분석을 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중도층 지지 회복이 부족했고 중앙당의 전략이 부재했다. 아울러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었고 막말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공천의 실패, 청년층의 외면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저희가 지금 붉은 색깔로 표시한 그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금 통합당 총선 백서에 명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N번방 사건이라던가 김용호 공관위원장과의 갈등이라던가 뭐 리더십 부재 등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때 총선을 이끌었던 황교안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냐, 지금 지도부는 여기서 빠져나가려는 것이냐, 맹탕 반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이 같은 총선 백서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뭐 황교안 전 대표 물러난 그 황교안 전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요. 네. 물론 가장 큰 책임은 황교안 전 대표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보수 계열이 사상 유례 없는 대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세 자리 백석을 못 넘겼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뼈아픈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황교안 개인의 책임일 수 있겠느냐. 특히나 총선에서 가장 큰 패배의 원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위 자유한국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좌파 독재, 그 다음에 뭐 탄핵 이런 것으로 거의 일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 것이 황교안 전 대표 혼자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상 유례 없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일단 건너자 그래서 탄핵의 강을 건너서 그냥 통합당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탄핵당한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독재라고 그러고 또 탄핵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너네나 똑바로 해 하면서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거기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과거의 탄핵에 대한 반성도 없고
또 인적 쇄신도 없고 그리고 현재에 반대만 하는 정당의 이미지 이것 때문에 패배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책임에서 황교안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당내에 책임져야 될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인사들이 여전히 지금도 예를 들면은 뭐 4대강 논란이라든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라든지 이런 걸로 다시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과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앞으로 통합당이 아까와 같은 쇄신을 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총선 백서가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촌선 백서 이렇게 좀 맹탕이고 제대로 내용도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앞서 정강 정책은 또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기도 하고요. 통합당 이름도 당 색깔도 로고도 바꾸고 이제 또 여의도 당사로 또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매치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방금 지금 현재의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정강 정책을 좀 진보적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앞으로는 이 정강 정책에 맞춰서 이제는 법률 안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정책에 발표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하루만에 다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을 만들어내고 네. 민주당과 집권당과 정책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소득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만들어내야 돼요. 앞으로 등등등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한 발 더 진화되고 있는데 총선 백서를 보면은 구태가 아니고요. 정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안에 21대 총선이 왜 실패했는가의 원인이 아니고 나머지 지금 앞서 우리가 확인해 놓았던 건 이게 다 결과예요. 중도층 지지 회복이 부족했다. 왜요? 그거를 왜 부족했는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부족했네? 다 부족했죠. 그러면은 청년층 지지는 컸습니까? 여성층 지지는 컸습니까? 장년층 지지는 컸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또 하나, 중앙당 전략 부재했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은. 그럼 왜 전략 부재됐는가? 왜 부재가 됐을까요? 중앙당이 전략 정책을 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안 된 거죠. 누구 때문에? 있는 거죠. 또 하나, 막말 논란. 막말 논란이라고 하는 거는 막말을 했던 사람들은 왜 누가 공천을 했죠? 그런 문제를 제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이 지금 공천 백서 팀에서는 얘기할 수 없으니 이걸 가지고 당에서 결과적으로 21대 총선을 망친 당의 주역들은 몇 명이다. 황교안, 나경원 등등해서 한 20명 내다 영구 제명 유치해라. 정도 놓으면은 앞서 말씀드린 인적 쇄신이 되는 거예요. 영구 제명해라. 다시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만들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면 멋진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것도 없고 결론도 총선 패배의 결과만 쭉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가지고는 그래서 앞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김종인 대표 체제의 이번에 정책 강경 정책이 전원됐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또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니느냐. 그냥 어쩌면은 비가 오니까 우산 쓰는 식으로 우산만 받다가 비가 그친다고 하는 다음에 싹 돌아서서 또 색깔 공방에다가 앞서 기본소득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집권당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런저런 이유 또 반대하고 또 이거 내놓으면 이거 똑같이 했으면 또 반대하고 TV 수수료 폐지한다고 했지만은 또 내놓으면 또 반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는가.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앞으로도 이것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 21대 총선 팩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역량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볼 때 깝깝하고 20여 명 정도의 21대 총선을 망친 주역들에 대해서만큼은 당장 지도부 차원에서 영구 제명 조치해라. 그러면 국민들은 백서를 만들어내는 그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것이다.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백서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쉽습니다만 통합당 아무튼 그래도 달라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